안녕하세요. 의료관계 법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적부터 볼게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염병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 감염병의 종류는 우리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감염병 1급의 감염병의 특성 그리고 종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2020년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물 테러 감염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어, 감염병을 말해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그럼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볼라 바이러스병, 그리고 마머급열, 그리고 라사열, 크리미안 콩고열, 그리고 또한 남아메리카 출혈열, 그리고 리프트 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움 독소증, 그리고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 제1급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디프테리아까지 제1급 감염병입니다. 지난 20년도 하반기에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네모 안에 설명을 주어주고 나머지 마지막에는 메르스 감염병의 종류에는 메르스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몇 급 감염병이냐 물어봤거든요. 메르스는 우리 사스와 메르스 1급 감염병이죠. 2급 감염병 볼게요. 우리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키포인트죠. 그래서 결핵 두 글자 2급. 그리고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증,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A형 간염. 그리고 또한 100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그리고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규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그리고 VRSA는 우리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 알균이라고 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카바페는 뇌성장, 뇌 세균 속균종은 CRE라고 해서 감염증, CRE 감염증도 의료 관련 감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E형 간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까지 제2급에 속합니다. 제3급은 우리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만 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2급과 3급의 차이는 우리 2급은 24시간에 신고하고 격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면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죠. 격리는 필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지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상급 종류에는 파상풍, 그리고 B형 간염, 일본 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 티푸스, 발진염, 쯔쯔가무시증, 우리 쯔쯔가무시증은 21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블루세라증, 그리고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리고 크로이츠페트 약호병, 변종 크로이츠페트 약호병, 그리고 황열이 제3급 감염병입니다. 여기는 모기나 쥐와 관련된 감염병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댕기열, 큐열, 웨스트 나일열, 라인병, 진드기 매개내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까지입니다. 그리고 4급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강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년에 한 번씩 맞는 독감, 인플루엔자 제4급이고요. 그리고 매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그리고 연성하감, 성긴 단순포짐, 청규 콘들롬 얘네들 매독부터 성병이죠. 그리고 성병이 주로 있구나. 그리고 기생충 관련된 감염병도 4급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뭐뭐충증 이런 것들 다 기생충 감염병이죠. 그래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그리고 또한 수족구 병도 제4급이고요. 그리고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그리고 메타실린 황색포도 알균 그리고 다제내성 녹농균 그리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니아니군 바우마니균의 의료 관련 감염병 우리 4급에 속하죠. 그리고 장관 감염증 그리고 급성호흡기 감염증 그리고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입니다. 우리 그러면 기생충 감염병 볼게요. 기생충 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그리고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까지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탄저, 보툴륨 독소증, 패스트, 마머구열, 에볼라열, 라사열, 두창, 야토병이 생물테러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은 우리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고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화감, 성긴 단수포진, 그리고 첨규 콘딜롬, 그리고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까지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고요. 우리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장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일본내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우리 인수공통 감염병의 종류예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사스, 변종 크로이츠페트 약호병, 얘는 우리 광우병하고 관련된 감염증이죠. 그리고 쿠열, 결핵, 중증열성 현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의료 관련 감염병 볼게요.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이에요. 감시 활동이 필요해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고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 알균, 그리고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 그리고 다제내성 녹농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그리고 카바페넴 내성장 내 세균 속균종까지 해서 우리 의료 관련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가와 바, VRSA와 CRE가 2급에 속하고 가운데 4개는 우리 4급에 속하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 볼게요. 우리 처음으로 감염병 환자가 나오죠.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사람, 병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그리고 감염병 의사 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된 것으로 의심은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감염병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균을 전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시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 과정을 감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 감시는 감염병 중 감염병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감시 기관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의학적 감시가 실시되는 것을 표본 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학조사 중요하죠. 21년도 하반기 출제됐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환자 등 발생 규모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활동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다 암기 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학조사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하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후죠.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이 있는 것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병원체 볼게요.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예요.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은 기존 감염병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에 관해서 책무가 있는데요. 그 책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5년마다 중요하겠죠.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도 중요하겠죠.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세부계획, 시행계획을 각 누구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그리고 매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기본적인 권리 보호, 취업 제한에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볼게요. 감염병에 대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야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결핵환자 진단했어요. 우리 소속된 의사는 즉시 의료기관의 장에 신고하면 돼요. 보고죠. 의료기관의 장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결핵환자 진단했으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또 결핵환자를 발견할 수 있죠, 의사가. 그러면 바로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상반기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환자 진단 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냐?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볼게요. 국민은 감염병 격리 및 피로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고요.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 역학조사 볼게요.
2021년 하반기의 기출 내용이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에서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업체 역학조사, 원인규명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역학조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설치합니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위험 병원체 볼게요. 생물 테러 목적으로 이용하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죠. 고위험 병원체를 말합니다.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고 이동하고 국내 반입해야 하면 우리 질병관리청장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반입을 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미허가 받고 설치 운영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 볼게요. 우리 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 아동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긴 하지만 또 요번에 추가된 필수 예방접종이 있어서 17종입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100일에 홍역 22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됐고요. 다음 중 필수 예방접종인 것은 정답 홍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결핵, 비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 수두, 일본 내역, 비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마지막 우리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기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 법정 대리인에게 발급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이나 보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을 및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 중등 학교장, 그리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 여부 확인 요청을 하고 예방접종이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에게는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죠. 예방접종 공고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방접종 공고사항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임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우리 필수 예방접종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이 영유아들이 2, 4, 6, 뭐 15, 14개월, 15, 16개월, 뭐 만 4에서 6세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대로 맞는 것들을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국가 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임시 예방접종은 우리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같이 갑자기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다수에게 유행하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예방접종처럼 임시 예방접종을 지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방접종을 임시 예방접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 일시 언제, 그리고 장소, 어디서, 그리고 예방접종 무엇을, 예방접종 사람의 범위, 누구에게 정해서 미리 공고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예방접종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얀센이냐, 뭐 이렇게 우리 종류가 있었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그래서 그 예방접종의 종류, 그리고 우리 뭐 18세에서 몇 세까지 맞아요, 뭐 60 몇 세 이상 맞아요, 그런 범위를 정해서 미리 공고했죠.
질병 진단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그래서 우리 코로나 검사 받아라, 코로나 예방접종 받아라, 이렇게 했던 그 조치를 말해요. 그럼 누구에게 하냐라고 본다면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아니면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우리 코로나 검사 받아라, 예방접종 받아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볼게요. 누가 하냐?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정산화를 위해서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요. 그리고 우리 강제처분, 감염병의 강제처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거나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서 격리 설치를 해야 하고요.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입원 치료 받아야 하고요. 우리가 입원 치료 받아야 하고 격리 치료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감염관리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입소를 거부한다면 우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염병도 결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감염병하고 정신병하고 그리고 결핵 예방법을 보는데요. 결핵 파트에서는 또 결핵 환자가 입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 입원 치료 안 받고 격리 치료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은 최신법을 따르고 또한 최신법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에 나온 법이 감염병 관리기관의 관리에 대한 법이 또 최신에 우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법을 따라서 우리가 결핵 환자들도 입원 치료, 격리 치료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염병 환자는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일에 종사할 수 없고요. 감염병 환자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고용할 수 없냐, 언제까지 일할 수 없냐 라고 한다면 증상 및 감염력 소멸이 되는 날까지 제한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고요. 200만 원의 벌금은 감염병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공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 300만 원, 200만 원은 조금 나오기가 힘들죠. 문제는 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세세하게 조금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의료법규 문제가. 우리 감염병의 관리 조치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 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가 특정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염병 관리 병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다니던 큰 병원들이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일반 환자들을 진료를 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병원에서 문자가 오고 그런 문자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설치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그리고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설치 운영을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
감염병의 예방 조치 볼게요.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을 하고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지위생, 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 시설의 설치를 명령합니다.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해야 하고요.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음식물 판매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 폐기를 명령합니다. 어, 우리 중간숙주 아시죠? 우리 중간숙주, 뭐 박쥐, 뭐 돼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죠.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생식을 금하고요. 상수도, 하수도, 우물처리, 쓰레기장, 그리고 화장실 등 시설 개조, 변경, 폐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정 장소에서 수영을 제한, 는 고기 잡는 것이고요. 수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하고요.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를 시킵니다. 11번 보시면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나 이동 제한 또는 금지하고 그 물건에 대해 폐기나 소각 처분을 명하고요. 선박, 항공기, 열차, 운송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합니다. 그리고 14번 여러분 이게 22년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아마도 다 틀렸을 것 같은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답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세세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법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법규는 6문제 나오는데 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2문제 정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4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풀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소독의 의무 볼게요. 우리가 소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독은 지자체에서도 소독을 하지만 소독을 업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소독을 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독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가 갖춰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휴업, 휴원은 우리 학교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우리 휴교령 내리고, 뭐, 휴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휴원 명령이 가능해요. 누구랑 협의해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을 비축해야 하는데요. 그럼 누가 비축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우리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서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 비축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죠. 재난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은 우리 질병관리청장이 구축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관리 치료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본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감염병 환자 등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질병관리청장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